미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군을 창설해서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육군 해군 공군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미중 간 패권 갈등의 양상이 우주 공간에까지 미치게 되면서 우주군을 창설하여 비대해지는 중국의 우주 패권 전략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우주군을 배치하여 대중국 전략의 우주군을 적극 투입할 뿐 아니라 한국군에도 우주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한국 최초의 우주 공상 과학 영화인 승리호가 세계적인 인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동시 개봉을 해서 무려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홍콩, 핀란드 등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영화 1위에 오르면서 한국 영화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영상 콘텐츠 시청 플랫폼으로서 최근 구미권과 선진국뿐만 아니라 반한 감정이 높은 일본에서까지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SF 영화가 전 세계 스트리밍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SF 영화 중에서도 스페이스 오페라즈 구주 무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세계적인 거장 조지 루카스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와 비슷한 장르로서 영미권에서 주로 개봉하는 장르입니다. 한국에서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벌모지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사이언스 픽션물의 조화가 이색적인 재미를 불러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주 개척 역사에서 매번 뒤처져 온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영화가 인기를 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현상인데요. 그런데 미국이 육군 해군 공군 다음으로 최근 창설한 우주군에서 한국 공군과 정예 협의체를 개설하여 한국 공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오산 미군기지에 우주군 18명을 투입하고 한국 공군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투입된 오산 미군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최첨단 산업 벨트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해당 산업 벨트 인근에 대규모 부동산 매입 및 개발 그리고 차이나타운 설립터 근처에 있는 섬을 매입하려 했던 일이 발각되면서 큰 위기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중 간이 우발적인 분쟁이 하게 될 경우 제1순위 타격 대상은 5월 3일 미군 기지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 사이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인 S전자 평택 공장을 향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군에서는 이오산 미군 기지의 우주군을 파병하며 대한민국이 특정 국가로부터의 위협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즉시 한국 공군과 함께 전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한국에 투입된 우주군이 태극기와 성조기의 앞에서 선서를 하는 이미지와 함께 우주군의 한미동맹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 11월 한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정례협의체를 개설하여 미국의 우주작전 교육 훈련에 한국 공군 요원들의 참가 확대 등이 협의됐습니다. 미국 우주군 측과 한국 공군은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모의를 체결하며 대한민국의 우주군 창설에도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미국 우주군이 대한민국 공군의 우주군으로의 발전을 돕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과 대한민국은 한국이 개발할 수 없었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로켓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협정인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현무 미사일이 다음 단계인 자주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에 더욱 탄력이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판 스페이스 오페라인 승리호의 내용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여 우주 개발에 성큼 다가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대부터 세계 최강 로켓 선진국이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59년 미국에서는 이미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던 사실이 최근에서야 재주목받고 있습니다. 1959년 발행된 미국의 로켓 전문지 미사일 핸들로켓에서의 기사에는 한국의 인천을 세계 주요 미사일 우주로켓 시험 발사장으로 소개하며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 이은 로켓 발사 선진국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1959년 국내 기술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명령으로 국방부의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로켓 발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것이 자주적인 로켓 개발 역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연필만한 크기의 펜슬 로켓을 개발했던 수준으로 한국보다 후진적인 로켓 기술을 보유해서 한일 간의 로켓 기술 격차는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이 일본을 많이 앞지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은 길이 3.7m에 무게 141kg, 사정거리 81km에 달하는 상당히 고도화된 로켓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지속적으로 발전을 했었을 경우 70년대 즈음에 대한민국 자체적인 우주 발사체가 개발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타깝게도 1960년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등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국가 주도의 로켓 연구는 사그라들었고, 그 사이 일본은 1970년 자력으로 위성 발사체를 쏘아올린 세계 4위 국가가 되어 한일 간 벌어진 로켓 기술의 격차는 크게 안타까움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사일은 꾸준하게 개발돼서 우주 발사체보다는 국방안보 분야의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고, 발전을 거듭한 결과 최근 대한민국의 로켓 기술은 동북아시아 최강국 수준으로 발전하여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현무미사일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군사용 미사일 측면에서는 세계 최상의 반열에 오르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은 우주 개척의 앞선 단계에 사업인 극지개발 및 탐사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중국을 뛰어넘는 열강국 대열에 진입했습니다. 우주 환경과 유사한 극지 환경에서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선 수준의 시설과 국제적 연구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남극의 장보고기지와 세종기지, 이렇게 두 개의 기지는 중국이나 일본을 뛰어넘는 수준의 시설로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지시설은 우주 개발의 전초 단계로서 한국의 우주 개발에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극지개발 및 연구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우주 공간에서 사용되는 연료인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일본과 중국, 미국에서 추진하는 달기지 건설, 우주 정거장 건설 등에서도 대한민국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연 세계적 인기를 끈 한국 영화 승리호의 내용처럼 대한민국이 우주 개발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을까요? 국토전력TV 오늘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